주택가로 들어서는 택시 한 대. 어느 집 앞에 멈춰서고 술을 좀 마신 듯한 남성이 그 차에서 내립니다.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인기척은 느껴지질 않습니다. 잠시 서성거리던 이 남자, 현관 옆 창문을 통해서 안방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10년 불륜의 결말입니다. 자, 술 마신 뒤에 택시 타고 귀가한 집주인인가 했는데 창문으로 안방에 들어간다? 이 부분이 뭔가 좀 느낌이 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작을 해보죠. 네, 2016년 3월 5일 새벽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 앞에 이 택시가 멈춰 서는데요. 여기서 내린 게 38살 장모 씨입니다. 술 취한 상태였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집안엔 불이 훤히 켜져 있는데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잠겨 있질 않아서 이 창문을 통해서 훌쩍 넘어서 집 안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요. 이 집에 도착한 경찰이 장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갑니다. 자, 집안에서 뭔 일, 이거 누구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집은 35살 여성 임모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었고요. 이 장 씨가 이 집에 몰래 들어가서 원래는 이 35살 임 씨, 그러니까 여성만 몰래 흔들어서 깨우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안방에 누가 들어와서 와이프를 깨우니까 남편이 깬 거예요. 남편이 깨니까 당연히 남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순간에. 그러니까 하는 소리를 내니까 장 씨가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남편을 먼저 공격을 했고, 안타깝게도 남편은 이 방 안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임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허리, 오른쪽 손목 이런 데서 공격을 했는데 다행히 임 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난 장 씨는 본인이 직접 112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자고 있던 부부를 왜 공격한 겁니까? 일단 택시를 타고 갔던 장 씨가 부부 중에 아내인 30대 임모 씨랑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사건 있기 한 10여 년 전 정도쯤에 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온라인상에서 좀 얘기도 하고 가까워졌던 거고, 이듬해부터는 그게 불륜 관계로 번졌던 겁니다. 그렇게 쭉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있기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이 장 씨가 척추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척추 수술하고 재활치료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으로 자기로서는 좀 힘든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불륜 관계였던 임 씨에게 더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전화를 찾아가서 지금 남편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자기 내연 관계였던 임 씨에게까지도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자, 10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가 최근 한 달 전에 척추 수술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더 이 상대 여성에게 더 애틋한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부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확 돌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몸이 저렇게 수술 받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력 투구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본처죠. 이게 내연녀는 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가지고 딱 한 달 됐을 때 임 씨가 이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만나겠다. 그 내연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당연한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 씨도 자기가 그래도 남자라고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알겠어,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뭔가 기다리려고 했는데 딱 뿌리치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3일 뒤인 그 사건 당일날 술을 이제 마시고 또 이제 전화를 갖다가 자정 넘어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 유부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바로 전화를 갖다가 딱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차례 문자를 보내도 꺼져 있는데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술을 먹고 집을 찾아가서 자기를 갖다 무시한다, 이렇게 앙심을 품고 가서 결국 사건을 갖다가 저렇게 벌인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꼭 이렇게 그때 이별 통보했을 때는 쿨하게 받아치는 척 하더니 술 마시고 전화해서 새벽에 자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장 씨는 이제 직접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있었던 곳이 안산인데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이 서울 노원구 이 여성이 살던 집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다시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자 결국 집 앞까지 가게 됐고요. 열린 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을 했는데 그때 이 어떤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술을 잔뜩 마신 채로요. 그 나체로 남편 옆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임 씨는 그동안 저 장 씨한테 나는 남편이랑 사이도 굉장히 안 좋다. 살을 맞대지도 않고 정도 없다.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들은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더 격분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저게 부부가 저러고 자는 게 격분할 일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게 왜 자기가 격분을 해요?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임 씨를 처음에 깨워서 따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도 정말 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순간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자기는 척추설도 했고 몸도 아주 불편한 상황이니까 임 씨를 깨우다가 혹시 남편이 깨서 몸싸움이 벌어지면 내가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라도 돌아서 갔어야죠. 그 대신에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을 하냐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다가 빨래 건조대에 있는 줄을 끊어서 이 다시 안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양손을 묶어요. 그렇게 남편을 나름 제압을 한 다음에 임 씨를 깨우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거기서 옆에서 자고 있다가 옆에서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을 깨우면 둘 다 깨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깨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니까 흉기를 휘둘러서 남편을 살해한 거고 그대로 또 임 씨에게까지도 흉기를 휘둘렀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진짜 결국 이제 남편은 사망하고 그 불륜 상대였던 그 여성은 그래도 사망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 대한 살인죄 그리고 이 내연녀였던 임모 씨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도 특수상해죄 그리고 주거침입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20년이요. 네, 근데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건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신고를 했다는 점, 그게 자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그 판단의 양형 자료로 삼아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재판부가 술 마신 뒤 잠들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좀 많이 부족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새벽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우발적일 수 있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그냥 뭐 이게 우발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뭐 물론 술을 마시고 욱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 고려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제 그 당시에 살해됐던 그 임씨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해 당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씨 즉 내연녀 같은 경우도 한쪽 팔 신경이 한 40%가 손상이 됐고 힘줄의 일부가 뭐 끊어졌다 하는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장 씨하고 10년 동안 불륜을 그 쭉 관계를 유지를 해 왔지만 원래 자기 남편하고 사이에는 당시 기준으로 6살 그리고 3살 어린 2딸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것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진 자가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내연녀의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살해한 그 결과 그렇게 됐는데 지금 6살, 3살이면은 지금쯤이면 한 14살, 11살인데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